예, 5번의 토론까지 다 들어봤고요. 예, 제가 중간 어느 시점부터는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 예, 시간인데 차라리 그냥 마음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게 좀 분위기라도 만들어줄 걸 그랬나 이런 생각 들었는데 어쨌든 지금 저희가 23분이고요. 저희가 6시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지금 한 35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2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35분 정도 이렇게 저희가 더 집중해서 하고 마치든지 아니면 아예 중간에 한번 좀 쉬는 타임 가지고 6시 넘는 거가 안 되죠.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예, 조금 피곤하시겠지만, 예, 저희가 뭐, 사실 또 이렇게 모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으니까, 예, 바로 그냥 이어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 토론에 좀, 예, 뭐, 많이 시간 남진 않았지만 토론에 좀 이렇게 좀 집중력을 높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좀 사회자 재량으로 좀 제안을 드릴까 하는데요. 예, 사실 뭐 평가나 좀 전반적으로 좀 들어보면 평가나 어쨌든 뭐 좀 진단들, 그다음에 향후 과제들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이견들 없으신 것 같아요. 다 비슷비슷하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핵심은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새 이제 그동안 이제 거버넌스 체계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없어지게 되고 또 좀 보수 정권의 하에서 이제 저희가 블랙리스트 운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후 블랙리스트 운동이 그럼 이 제한적인 동력 안에서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그 방향성들 그다음에 어떤 프로세스 어떤 우선순위를 거쳐서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좀 포커싱을 맞춰서 좀 논의를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좀 더 여유가 있다면 이제 이후에 이제 운동의 이런 좀 자원들, 동력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 이런 논의들로 조금 그동안은 좀 이렇게 저희가 좀 자유토론 형식으로 했다면 이 주제로 좀 논의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후 블랙리스트 운동의 좀 방향성들, 프로세스에 대한 좀 논의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과제들은 많지만 거기서 이제 어떤 단계들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야 될지. 예, 가급적이면 뭐 패널 분들보다는 그 패널 말고 오늘 또 이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말씀 안 하신 분들 중심으로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패널 분들도 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주시는 걸로 할까 합니다. 네, 뭐 자유롭게 예, 눈은 아무도 저를 안 쳐다보셔가지고 네. 여기 마지막에 할게요. 다른 네, 분들 네. 하시고 싶은 분들 얘기요. 네, 그리고 이쪽에 혼자 앉아 계신 양쌤 먼저 우리 같이 이행약주 실린다는 고생 많이 하셨다. 짧게 몇 가지 좀 다 적지 못했는데 몇 가지 말씀드리면 그 여러 제도 개선 관련해서 얘기하면 너무 길 것 같고요. 그 배상 문제 먼저 좀 얘기를 하면 이행협 추진단에서 사실 초기부터 배상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거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을 어떻게 이 배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해서 2018년도 하반기에로 기억되는데 어쨌든 이제 좀 법적 근거, 배상의 근거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소송이 좀 적어도 고등법원 정도까지 그땐 대법원까지 갈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고등법원 정도 판결문이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국회에서 이제 배상의 법적 근거를 좀 마련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좀 나머지 분들을 좀 배보상을 해드리자 이런 차원에서 얘기가 돼서 아마 백서에 보면 그게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러면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의 배보상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공론 과정을 거쳐서 국회에서 좀 논의가 가는 과정이 좀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총론적으로 저는 블랙리스트 사건은 이해관계 차원으로 격화시키려는 정쟁의 도구 혹은 이해관계의 차원으로 격화시키려는 힘과 이것을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있어서 안 된다는 규범화를 거쳐 가치관의 차원으로 이행해가는 과정에 싸움에 있다고 생각하고 저마다 판단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규범화 과정에 진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 여성열차 사건 때도 국회에서 장관의 답변은 블랙리스트가 뭐가 문제요라는 인식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겉으로는 우리는 검열을 안 했다. 뭐 그 다른 이게 검열을 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 최근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에 대한 관계 기관들의 대응은
검열이 뭐가 문제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검열은 아니다. 혹은 이게 뭔가 블랙리스트는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다 대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이해관계 차원으로 떨어뜨리려는 사람들에 맞서서 규범화시키고 이제 가치관의 차원으로 좀 이렇게 내리는 착근시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지속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구체적인 방법론들은 되게 많이 이미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뭐 표현의 자유 영화제 하신 거라든가, 뭐 다양한 감각의 전환이라든가, 연구라든가, 뭐 피해자 연구라든가, 뭐 굉장히 많이 해줘서 그것들이 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유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강력하게 대응하는 방식들 그런 것들이 지속되면은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 오늘 이해협 추진단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저 스스로 좀 얘기를 해보면, 결국은 이제 진상조사위는 21명의 위원이 있고 25명의 조사관, 전문위원들이 있는 구조에서 이제 이행협 추진단으로 넘어갈 때는 이제 진상조사위 추천 2명, 그 다음에 현장 추천 2명, 그 다음에 나머지 문체부 추천이니까 실질적으로는 소수의 큰 틀에서 4명 정도, 4~5명이죠. 그 정도 차원의 소수의 인원으로 남겨진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쉽게 해서 되게 많이 있다가 소수가 남아서 과제를 이행 점검을 해야 되는 대단히 이제 어려운 조건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비판하신 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계속 싸움의 과정 속에서 견제받는 조직이 된 것 같아요. 행정기관으로부터도 그렇고 현장으로부터도 지속적으로 견제를 받는 과정이었는데, 그게 이 소수에게 이제 정보와 권한이 독점되는 권한, 또 이해협 추진단과 현장과 연결 싸우는 과정에서 이게 저 구조적으로 문제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결국은 문체부에 이제 설치한 거니까 문체부의 힘을 유지시키고 그것으로서 산하기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 이것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계속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국가 권력의 힘을 좀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온 것인지, 이제 국가 권력 자체의 힘은 어느 정도 계속 온전시켜주는 방향으로 온 것인지에 대한 반성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점검을 해보면 우리가 제도 개선 권고 대상 기관이 사실 6개 기관으로 얘기되지만 문체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체부는 잘 못 건드린 거예요. 문체부 조직 구조는 아예,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위한 논의를 해갈 수 있는 힘도 저희가 현장도 그랬고 모두가 그랬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협 추진단의 미이행 과제들은 지속적으로 이제 점검하고 이행해 가야 되는데, 점검을 예전에는 이행 추진단이 문체부 이런 데 쉽게 해서 행정기관 안에서 점검하는 기관이 있었잖아요. 이제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이제 시민사회 안에서 이것들을 이행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해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좀 긍정적이라는 생각은 뭐냐면, 정부가 많이 교체가 돼서 시정부도 교체되고 그래서 필드에 사람들도 좀 많아진 것 같고 이제 다른 길이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상희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민주주의의 힘을 좀 강화시켜가는 방향에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다양한 힘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자기 영역에서 진행되면서 그것들이 만나서 한 번 더 갈 때는 좀 더 민주주의가 좀 성숙된 사회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배우상 관련된 좀 추후 보상과 관련된 문제도 지적해 주셨고, 아까 블랙리스트가 이제 규범화되고 이제 이렇게 가치관에 관련돼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에 대한 대응들
거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이행협치 추진단의 그 미이행 과제들을 어떻게 점검할 것이며, 예, 그것들에 대한 대응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네, 이렇게 돌릴까요? 예, 네, 뭐 부담스러우시면 예, 얘기 안 하셔도 되고, 예, 순서를 원하시는데 이제 네. 네, 편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이쪽으로 다시 넘어가서.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영화계 피해자로서 그 영화계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고, 작년부터 오늘 토론자로 참여하신 그 원승환 관장님과 같이 그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피해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도 활동하고 있는 신은실이라고 합니다. 우선 그 지금까지 그 지난 한 과정 속에서 계속 활동해 오시고 백서도 발간하신 그 이행협치 추진단 여러분께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그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영화계에서는 아직 좀 할 일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그 백서를 읽고 또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토론 시간에 원승환 공동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저희가 작년에 그 영진이에서 가장 역점을 그 두고 활동의 방점을 찍었던 것이 피해인정 연구였는데, 그것이 상반기 연구가 실질적으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식적으로 그 발간은 되었지만 영진이 사이트에서 다들 내려받아 보실 수 있는데요. 피해 인정 연구 결과 보고서의 경우에. 근데 그것을 공식적으로 인준하는 절차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 않고, 위원회 차원에서 계속 그 토론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 피해인정 연구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 그리고 그것을 관철시키겠다라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을 올해로 연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비롯해서 굉장히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오늘 권희상 선생님, 또 이상희 변호사님, 또 이한구 작가님 다 그 배부상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작년에 저희 특위에서 표현의 자유 영화제를 작년 12월에 아까 원승환 공동위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개최를 했는데, 그 과정을 거쳐서 많은 피해자들과 얘기하고 만나면서 여전히 이 배부상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그 표현의 자유 영화제에서 상영한 영화들 자체가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던, 공식적으로 어쨌든 피해인정이 일단은 된 작품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자로서, 창작자로서나 등등 참여하시면서 본인들이 피해를 입은 것을 작년 12월 현재까지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영화계에서는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의 내역을, 그러니까 이제 진상조사위의 백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관련 자료를 가지고 이 영화제에 참여하시기를 권하면서 피해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는 부분들도 꽤 이제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두 번째로는 피해를 이제 아시게 되었거나 이전 알고 계셨어도 민사 소송이 진행된 것을 전혀 모르고 계신 피해자들이 영화계에 굉장히 여전히 많이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들 잘 모르고 계시다가 작년에 어쨌든 그 통장에 실질적으로 그 민사 소송에 참여하신 분들이 돈을 지급받으신 것을 이제 소식을 듣고 나서 비로소 알게 되신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으셨고,
그 과정과 결과 또 공소시효 등에 대해서 피해자들과 같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 저희가 이제 역점을 두고 해왔던 뭐 피인정 연구 또 사회적 기억 사업 등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실질적인 재발 방지나 피해자들의 어떤 그 명예회복이라는 실효성 있는 결국 그 어떤 방안은 현재로서는 결국은 배보상을 실효 있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힘 있는 대책, 재발 방지 대책이자 피해에 대한 어떤 회복 방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다시 예를 들면 법리적인 검토 등을 하고 계신다라고 이상희 변호사님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에 대한 국회 차원에서 이 대책 등을 또 이한구 선생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영화계뿐만이 아니라 전체의 좀 공통적인 숙제로 가지고 실질적인 그 대책과 좀 이렇게 접근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생각나는 이 얘기가 있으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편리쌤 또 발언 있으시면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직 한 20분 남았네요. 예, 저는 사진하는 사람이고요. 민간위원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영협 추진단. 정말 오랫동안 했고, 굉장히 고생하신 분들 계시고요. 저는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사실 제가 이제 거기 추진단에 참여했던 것도 결국엔 이제 실천연대라고 하는 연대체가 있었던 것 때문에 거기에 참여를 했던 거고, 그리고 예를 들면 이행협지 추진단에서 어떤 논의를 하고 그래서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할 때 사전에 우리가 다 실천연대를 통해서 사전에 논의를 하고 현장과 토론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실천연대가 아주 이제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의제가 이슈가 될 때 그래서 현장의 힘을 받을 수 있을 때는 이행협지 추진단도 굉장히 활동성 있게 활동을 할 수 있었고 또 그 힘을 통해서 정부를 압박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차츰 이제 잊혀져 가는 거죠. 블랙리스트 문제가 현장으로부터 잊혀져 가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환경상 장르별 개별 협단체들의 연대가 느슨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행협지 추진단도 사실은 활동도 힘을 덜 받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사실은 원래는 현장의 힘으로, 연대의 힘으로 그런 것들을 구성을 했고 거기에 활동을 하게끔 했던 것인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현장하고 선이 끊어져 버리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말 그야말로 우리가 많이들 비판하는 정부가 흔히들 꾸리는 그 형식적인 거버넌스, 협치 구조로 이제 전락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천연대라고 하는 조직이 그래도 있었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는 현장의 대표성을 가지는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또 이 이행협치 추진단의 그 개인 우리 위원들 현장 출신들이 그야말로 그냥 현장 출신이 뿐만이 아니라 방향성을 확실하게 곧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하셨고 또 헌신을 굉장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마무리가 됐던 건데 뭐 계속 평가에서 나왔지만 이런 경우가 또다시 재현될 수 있으리라고는 아마 우리가 쉽사리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블랙리스트가 만약에 재발된다고 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럼 뭘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이게 결국에 우리가 그 연대가 느슨해져 왔고 실천연대 힘도 빠지게 되고 하는 과정들 생각을 해보면 글쎄요. 우리가 흔히 공익활동가라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 사익활동가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사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을 두고 우리가 활동가라고는 하지 않는데 사실 요즘 많아진 게 사익활동가들이거든요. 장르별로 혹은 지역별로. 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뭐 개인 1인일 수도 있고 또 하나의 단체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단체들, 이런 개인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일단 보상을 굉장히 예술적 보상, 자기 예술 노동에 대한 보상을 중요시하고 그걸 어떻게든 지원을 더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게 엄연한 현실 속에서 그런 예술인들을 제쳐두고 우리가 공익 활동만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건 운동의 토대를 스스로 부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 사익이라고 하는 그것들 속에서 우리 공동의 이익을 찾아내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정책화하고 제도화하는 게 우리 운동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그렇다면, 블레인스라고 하는 것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흔히들 얘기하는 뭐 거버넌스 구조라든가, 우리 경험들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이 백서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그 경험의 결과물일 테고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좀 더, 예전에 우리 운동이 광장 중심에서, 커다란 광장 중심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장르별로 혹은 지역별로 좀 더 이렇게 골목으로 들어가서 그 경험들을 공유하고 그 안에서부터 이제 운동들을 해나가면서 토대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이제 우리 과제가 아닐까 생각하고 앞으로 이제 그런 일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